저는 이제 내년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3, 4개월 정도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가 네. 다시 보합이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3, 4개월 정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을 놓고 보자면은 어쨌든 가격이 막 오른다고 느끼는 게 한 3, 4개월씩 2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우선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촬영일 예. 기준 예. 그 23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땠는지 한번 크게 총평 그렇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잖아요. 사실 정말 그야말로 오랜 상승장을 마감하는 한 해였고 초기에 하락장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역시 하락장이라는 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짧구나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였고 사실 그 짧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또 이것도 나름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하락장이 왔고 하락장은 예전보다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고 그 짧고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게 이제 2023년도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하락세가 되게 있었던 하락장에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또 뭐 전환이 생각보다 좀 빨랐던 뭐 이유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이제 뭐 사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중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정보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제한적이고 진짜 소위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어떤 이제 한정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대중들에게 이제 거의 다 부동산 정보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가치에 비해서 막 한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진 세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지는 거에 하락이 빨리 이제 멈춰질 수밖에 없고 이거 너무 싸잖아 이런 인식을 더 이제 대중들이 빨리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멈춰지고 바로 이제 반등과 이제 약세장 진입이 바로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빠르게 이렇게 반등한 것도 어떤 정보의 속도의 좀 이렇게 상승 이런 거라 이게 원인이라고 보면은 내년도는 그럼 내년에도 또 여전히 또 이런 뭐 빠르게 뭐 변화할 수도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의 장세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크게 장세가 3개밖에 없거든요. 강세장, 약세장, 그리고 이제 하락장 이 3가지밖에 없는데 강세장과 약세장은 대부분 긴 시간을 이어져 가는 거고 하락장은 대부분 짧은데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강세장 아니면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해 버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약세장은 꽤 오래 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약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일단 보는 게 가장 투자나 부동산을 이제 뭐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그 약세장을 일단 진입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갈 거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약세장이 좀 길게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뭐 어떤 그 왜 그렇게 좀 길게 가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무래도 강세장의 좀 이제 후속 효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강세장을 통해서 강세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품을 동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품이 동반되면은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제 마지막에 물린다 이거죠. 물리면 돈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니까 그게 이제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약세장. 이렇게 이제 진입되는데 그러면 부동산에서 돈도 나와야 되고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러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냐는 거죠. 꽤 걸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이 좀 뭔가 변화가 좀 일어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어쩔 수 없이 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어쨌든 뭐 금리를 뭐 한 3번 정도 내리겠다 뭐 이런 뭐 구두지만 어쨌든 멘트를 뭐 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금리 인하 같은 게 어쨌든 24년에는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게 우리 뭐 한국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에는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이제 큰 장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은 못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의 모습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보거든요. 한 3, 4개월 정도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보합이나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3, 4개월 정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모습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을 놓고 보자면은 어쨌든 가격이 막 오른다고 느끼는 게 한 3, 4개월씩 2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하락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2번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약세장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제로로 가는 건 아니고 조금 그렇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면서. 근데 여기도 조금 또 한마디 할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상승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60% 정도 되는 것들은 거의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 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20% 정도 되는 투자성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오르는 그런 그러니까 완만히 보합을 갔다가 또 오르고 보합을 갔다가 또 오르고 이러면서 계속 전고점을 계속 깨는 그런 형태가 계속 될 거다라고 보고요. 20% 정도 되는 애들은 이 와중에도 더 떨어집니다. 그런 거가 좀 지금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서울 뭐 기준으로 보면 뭐 네. 거래량도 조금 다시 좀 주춤하고 그다음에 상승세도 뭐 다시 뭐 이제 보합으로 갔다 뭐 지금 하락세 전환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뭐 그것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가격이라는 건 매도자와 매수자의 싸움이잖아요. 매도는 네. 무조건 높게 팔고 싶고 매수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 건데 결국은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적으면 시장은 결국 매도자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기 팔고 싶은 건 낮춰놓는 거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한두 끝 없이 낮출 리는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꼭 사고 싶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자기 원하는 만큼 가격이 안 내려오면 기다리다 어떻게 되냐면 에이 그거라도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막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았다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금리라든지 뭐 어떤 그 시장 상황이 뭐 크게 막 바뀐 건 없는데 네. 생각보다 뭐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빠진 걸 뭐 대부분도 회복하기도 하고 예. 그러면 아니 예전에 상황 좋을 때 전고점을 왜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도달했지?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성 있는 20%라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중들의 인식이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말해서 똑똑해졌다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런 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들은 얘는 좋은 거야. 그리고 얘는 가지고 있으면 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살려고 하고 그걸 또 매도자는 그걸 모를까요? 안단 말이죠. 그럼 싸게 안 팔아요 또.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거래가 되고 싸게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지고 실제로 이제 강남 같은 데 가서 이제 상황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현금 막 20억, 현금 30억 이런 데도 거래가 돼요, 그게. 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가 싶은데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절대 매수자가 우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우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성 있는 20%에는 근데 오해하지 마신 게 강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을 얘기한 거고 그런 투자성 있는 20%에 대해서는 계속 강보합으로 간다. 사실은 전고점을 계속 깬다. 다만 깨는 게 막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깨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 어쨌든 깨는 그런 형국을 보인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천천히 뭐 올라가는 예, 계속 큰 틀에서는. 약간 계속 깨는 거죠. 어쨌거나. 그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보가 좀 이제 많이들 노출됐고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또 글로 쏠리다 보니까 네, 예. 좋은 것들 위주로 먼저 회복했다.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정보가 더 이렇게 공개가 되고 했을수록 예전에라면 투자했을 만한 그런 뭐 중하위권의 투자처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조금 소외를 당하는 분위기가 내년에 좀 이어질까요? 아,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은 쉽게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를 좀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실수요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실수요자라는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뭐 제일 좋은 걸 사고 싶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저 아파트에나 들어가 살고 싶어 이런 데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어떤 지역이 있었든지 에서든지. 근데 그런 데들이 그냥 막 한두 끝도 없이 공급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데들은
것들은 사람들이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 물건 언제 나오지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도자와 이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아유 그럼 내가 사야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인구 감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돈들도 지금 서울로 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사실 있죠. 그것도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것도 뭐가 더 돈 되고 뭐가 더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점점 많이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한두 끝 없이 가치에 비해서 한두 끝 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도 짧은 거고 그리고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대상들이 계속 완만히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고 싶은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뭐 사람들이 뭐 사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살다가 좀 떠나자 이런 동네들은 그럼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양극화가 좀 심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그러니까 그냥 양극화가 심해지냐 이렇게만 물어본다면은 뭐 당연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걸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뭐 나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거주 형태들이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다 더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과 비교하자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 선호도는 더 높아졌잖아요. 근데 그러나 아파트 수가 더 많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로 더 많은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되기는 되는 건데 사실 투자 대상이 되는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늘어났어요. 또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파트의 공급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뭐 기회를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즘 그 시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여름부터 쭉 올라가다가 이제 10월, 11월 돼서 좀 주춤하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꼭지점에 다시 왔다. 이제 다시 추가 하락이 올 수 있다. 2차 하락설에 대한 얘기들도 좀 계속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차 하락 그러니까 뭐든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조금만 하락해도 뭐 맨날 2차 하락 뭐 폭락 맨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전형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폭락이나 2차 하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사실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지면 이 국민 대다수는 다 좋아할까요? 나빠요? 이걸 만약에 설문조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도 해봤지만 IMF 때 같은 때도 과연 누가 더 힘들었냐는 거죠. 서민들이 더 힘듭니다.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집값이 매우 많이 떨어지는 건 아무도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부는 뭐 손 놓고 있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만약에 폭락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심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절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락이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진짜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일단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좀 대출 규제 좀 풀다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또 대출을 약간 좀 조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는 또 신생아 특례 나오고 뭐 이런 지금 그 뭔가 좀 냉탕과 온탕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하면 뭐 어떻게 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정부가 항상 아직은 그래도 강세장의 뭐라고 할까 강세장의 놀란 가슴을 아직 이제 진정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뭐 하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풀어놨더니 또 금방 뭐 오르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강세장으로 가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럼 뭐 거품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이 돼도 안 되거든요. 30%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어줬는데 어라 이거 뭐 다시 거품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조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도 정부가 지금 이제 이번에 한번 잡았는데 그걸 또 이제 너무 낮춰도 안 되고 너무 높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려고 지금 정책이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경매 물건이 요즘에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막 쏟아지다 보니까 24년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참 실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요. 네. 그게 이제 정말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경매를 접근한 게 아니고 아 그럼 내가 경매 한번 해볼까?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네. 매스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막상 경매 물건을 좀 찾아보고 접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라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일단 시중가보다도 더 비싸게 나옵니다. 일단 경매 물건이.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경매 물건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다 안 좋은 물건들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세장에 잘못 산 물건들 이런 거 팔고 싶으면 잘 팔리냐고요. 안 팔려요. 일반 매매도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나오는 물건인데 그 물건은 경매에서 떡떡 낙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으나 사실 막상 경매로 낙찰받을 만한 물건, 그 낙찰받아서 이득이 될 만한 물건은 사실 거의 별로 없다 아직.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가 좀 높게 잡혀 있는 시세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괜찮은 것들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취소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기도 네. 하죠. 그렇기도 하고 잘 나오지도 네. 않고요. 그래서 실제 예. 지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진짜 괜찮은 것들은 또 거의 시세대로 또 낙찰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그렇습니다. 쌓이고는 있지만 그걸 네. 좀 내부를 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경매 보면 또 전세 사기 물건들도 많이 늘긴 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사실상 깡통 빌라들도 막 네, 느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잘 하셨는데요. 그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네. 그거 누가 낙찰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받으면은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네. 그 사람들 내보내야 되잖아요.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게다가 지금 매스컴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그 피해자들 뭐 불쌍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난 천하의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뭐 낙찰 받아라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경매가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 있는 상황.